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대하는 심리적 원형 6가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랑자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영웅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삶의 패턴은 좀 일정해요. 영웅은 어떤 이유로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바로 영웅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보기 위해서 홀로 길을 떠나는 중세의 기사라든지 서구의 카우보이, 탐험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잘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 여정에서 주인공은 반드시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보물은 실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자아라는 이름의 선물이 되겠죠. 이런 진정한 자아의 신화찾기, 이 여정을 가장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자아를 찾는 여정에 대해서 읽고 싶다고 하면 그 책을, 코엘료의 책을 권해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는 좀 더 자세히 이론적으로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지프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 대한 책을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방랑자 원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일단 갇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갇혀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로는 이 환경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어떤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주인공에게 강요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순종 또는 가짜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주인공이 떠나려고 할 때 바로 이 환경들이 주인공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이 바로 가장 좋은 곳이야. 낙원이야. 네가 만약에 여기를 떠나게 된다면 너는 신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될 거야. 너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발목을 붙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말로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는 이걸 보통 외면하게 되죠. 정해진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인공이 여정을 떠나려고 할 때 정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라는 조언을 합니다. 특히 나에게 중요한 사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으면 정말 그걸 뿌리치고 여정을 떠나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독립성 대신에 이렇게 친밀함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희생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는 온전한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설령 우리가 이렇게 독립성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 친밀함이 그럼 사라져버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독립성과 친밀한 관계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맞서서 방랑자는 이렇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는 외로움과 고립, 심지어 사회적 배척이라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상태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 독립적인 삶과 친밀한 관계 이 두 가지를 선택 아닌 선택,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서 각각의 존재로서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온전히 나라는 존재로 우뚝 서는 과정을 밟는 게 사실은 그걸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거고요. 그 두려움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은 영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장도 변화도 없이 일생을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다면 진정한 친밀한 관계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알지 못한다면 친밀한 관계에서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진정한 자아 찾기를 이뤄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작이 떠나는 과정입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시절 인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그 당시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인연인데, 연인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죽고 못 살아도 그 기간이 짧잖아요. 물론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죽고 못 살겠는 그 열정이 넘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막 화기 어린 사랑에는 사실은 결국 데이거나 타버리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 단계, 완전한 종결, 그냥 끝이든지 아니면 희생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그 열정 뒤에 더 숨겨진 그런 것들이 더 가미돼서 더 확장된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를 용기 있게 직면하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렇게 열정 넘치는 사랑도 결국은 뭐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관계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사람 인연에도 이렇게 시절 인연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을 떠나야 된다, 변해야 된다 라는 시기를 느낄 때, 그때 사실은 우리는 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방랑자의 과정을 겪는 것을, 여정을 그렇게 떠나는 걸 굉장히 피하게 만들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 주인공의 삶에서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야 말아요. 나는 영웅이 아닌데요?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모두 삶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사는 삶인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어떤 역사의 기록이 남든 안 남든, 뭔가가 되든 안 되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여정을 시작해야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항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회나 가정, 학교, 공동체, 이런 데 어떤 특정한 양식을 이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름을 좀 인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거, 다른 이들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 이런 저항이 있어야 여정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는 저항하기로 한 선택, 여정을 떠나기로 한 선택, 이 선택 이후에 오랜 시간 혼자서 좀 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위해서 고독한 여정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으로 인해서 혼자가 되고 또 당장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죠. 자신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내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시선의 감옥에서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걸 깨닫고 그것을 찾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고립과 외로움은 반드시 끝이라는 게 있어요. 자발적인 고립과 그 외로움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그들과의 다른 점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기도 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으면서 타인의 방식대로 나를 재단하도록 그대로 방관하지 않죠. 주체성을 갖춘 온전한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금 여기, 그곳이 동료 집단이든 회사든 내가 갖고 있는 생활 패턴이든 어떤 것에서든 내가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 라는 걸 느끼는 거, 어떤 저항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 바로 그때가 우리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방랑자 원형이 깨어나는 때이기도 하고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은 방랑자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사 원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나날이 단단해지고 유연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면서 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